사용하면서 몇 가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각계역에 대한 설명에 대해 좀 누락된 게 있는데요. 각계역 주변에 보시면 핏골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핏골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신라와 백제 격전시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핏골에서 성왕과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계속 벌였다가 성왕이 나중에 결단을 내려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핏골이라는 지명에서 격전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곳에 강이 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름이 핏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핏골은 나중에 직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살벌한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한자를 바꾸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누락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부돈역에 대한 설명이 좀 누락이 되었는데요. 부돈역의 지명은 옛날에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9개의 산에 진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진이 9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병사들이 주둔을 했다 해서 부돈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축 양식이 특이하게 생긴 기차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역, 모르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역은 경동선 혁계철도라는 노선으로 처음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혁계철도라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괴간보다 약간 폭이 좁은 철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936년 12월 1일에 표준계로 개량을 했는데 이때 역사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은 기차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적으로 지었다고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기차역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철도공사 철도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일제감정기에 반일 감정이 많이 고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 한국적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좀 뭔가 어색한 한국적인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불국사역입니다. 경주역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한국적으로 건설을 했다고 하지만 뭔가 좀 일본스러운 느낌도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대합실입니다. 이 홍대합실의 용도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열차를 기다릴 때 열차가 수시로 통과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 안에서 좀 약간이라도 좀 따뜻하게 기다리게 하라고 이쪽 홍대합실을 건설을 해놨습니다. 가로등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장식을 좀 더했으니까 뭔가 볼 때도 약간 감성이 좀 더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 가장 한국적인 기차역으로 꼽은 영월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한국적인 기차역으로 보고 있고요. 1955년도 12월 30일날에 역사를 처음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56년 1월 17일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참 보시면은 되게 멋있는 기와집입니다. 이게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기차역을 보시면 이렇게 간판에 코레일 CI라고 해서 파란색 간판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영월역은 이렇게 한자 영명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역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청도 칠해져 있고요. 참 개인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차역이란 이 지역의 정서를 반영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영월의 모티브는 영월 아리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간이역다운 간이역,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간이역들을 꼽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청량역입니다. 청량역은 68년도에 영업을 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2007년 6월 1일에 모든 열차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승강장에 우산처럼 꽂혀져 있는 참 애달픈 기차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자동역입니다. 경주 양동마을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양동마을 바로 옆에 있는 기차역입니다. 원래는 양동역이 될 뻔한 역이었지만 왜 양자동이 되었느냐? 중앙선 양동역이 있기 때문에 영명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참 열차 이용할 때 참 위험해 보입니다. 사진 찍을 때도 참 조심해서 찍는다고 했는데 2007년 6월 1일에 마찬가지로 모든 열차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역은 죽동역입니다. 죽동역도 마찬가지로 승강장에 우산처럼 꽂혀져 있는 지붕 하나만 있고 의자 2개만 놓여져 있는 가장 전형적인 간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이역다운 간이역이 참 문화재가 많기로 유명한 경주 시내에 있다는 게 참 뭔가 아이러니한 느낌도 듭니다. 자, 다음 중앙선 탐리역을 보시겠습니다. 탐리역은 1940년 4월 1일에 개업을 한 기차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성 모양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1997년 12월 31일 날 역사가 신축 준공되었습니다. 이 기차역을 보시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뭔 게임이 생각날 것입니다. 무슨 게임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테트리스. 테트리스요? 다른 분 어떻게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슈퍼마리오가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게임이 생각나는 중앙선 탐리역입니다. 건물의 모티브는 인근 유적지인 금성산성이라는 유적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딱 보시면은 뭔가 성벽같이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열차는 하루에 한 2대인가 3대밖에 정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근의 유명 관광지로는 금성산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성산성하고 경덕왕릉이 있습니다. 이 경덕왕릉은 신라의 경덕왕이랑 다르고 조문국이라는 고대 국가가 있습니다. 이 고대 국가의 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탑릴이 5층 석탑이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공사 중이어서 구경을 못했지만 지금 가시면은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영상이 안 나옵니다. 불 좀 켜줘.
다음 또 특이하게 생긴 기차역 하나 있습니다. 생김새가 많이 특이합니다. 강의 돌멩이를 그대로 가져다가 지은 듯한 느낌이 드는 기차역인데요. 옛날에는 주변 지형지물 이런 걸 이렇게 활용해서 역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강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시멘트를 대충 이렇게 짓이겨서 역을 지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경선에 있는 불정역이라는 곳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곳입니다. 1954년 11월 1일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고요. 55년도 9월 15일에 이 역을 새로 짓게 됩니다. 현재 이 특이한 건축 양식 때문에 지금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993년 9월 1일에 폐역이 되어서 지금은 이곳에 레일바이크 사무실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일바이크 사무실과 지금은 이 열차 펜션 건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불정역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 근처에 이 우남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남사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동네 이름도 같이 부처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가 행정구역을 확정할 때 지금과 같은 이름 불정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다음 서울에 있는 유일한 간이역이라고 불렸던 화랑대역입니다. 1939년 7월 20일 태릉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태릉은 근처에 태릉이라는 그 조선왕실 묘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지어지게 됐고요. 1958년 1월 1일에 화랑대역이라는 이름으로 영역을 변경하였습니다. 화랑대역이라는 이름은 인근의 육군사관학교의 별칭이 화랑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랑대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6년 12월 4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1일에 경춘선 이설이 되면서 폐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노원구에서 공원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기관차하고 객차 여러 개 놓으면서 철도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춘선으로 쓰고 있을 당시에 승강장 모습입니다. 이렇게 증기관차하고 객차를 놓으면서 철도공원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에서. 다음 비대칭 지붕이 아름다운 기차 포항역입니다. 요새 포항 지진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요. 지금은 새로운 포항역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되고 없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철거해서 조그마한 모형을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아예 도로를 낸다는 이유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역사를 철거하는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좀 지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네 번째 테마는 조금 재미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이름을 가진 기차역을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 많이 이용을 하시죠? 네, 서울 지하철역 이름하고 똑같은 기차역을 보시겠습니다. 네, 2호선 삼성역입니다. 강남에 있는 커다란 무역센터가 있는 전철역인데요. 이곳이랑 이름이 똑같은 기차역이 있습니다. 경부선 삼성역입니다. 이곳 삼성역이라는 이름의 뜻은 옛날 격언에서 옮겨왔다고 하는데요. 11 삼성 오신이라는 격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반성하고 3번 살핀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격언이라고 합니다. 매우 교훈적인 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열차가 통과하는 기차역입니다. 새마을호는 물론이고 KTX도 통과합니다.
자, 다음 3호선에 있는 금호역입니다. 금호역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의 기차역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대구선에 있는 금호역인데요. 현재는 폐역이 됐기 때문에 역사가 진입을 할 수 없고요. 원래는 이렇게 고가가 있었는데 대구선 이설이 되고 나서 선로를 개량을 하게 됩니다. 개량하는 과정에서 이 고가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1940년대에 지어진 기차역으로 참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하는 그런 금호역입니다. 기차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7호선에 있는 상동역입니다. 상동역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의 기차역을 볼 수 있는데요. 경부선에 있는 상동역입니다. 참 건물이 아담하죠. 이 건물은 어떤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대합실이라고 합니다. 야외 대합실이라고 해서 인근에 빈지소라는 그 주변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놀러 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옷을 말리든지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대합실이라고 합니다. 네, 홍대합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경부선이 수시로 열차가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쪽에서 서 있으면은 열차에 휩쓸려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대합실을 지어서 안전하게 열차를 기다릴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이 금호역이라는 이름의 뜻은 인근 금호강이라는 이름의 강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금호라는 이름의 뜻은 바람이 불 때 인근 갈대숲에서 비파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해서 금, 그리고 호수와 같이 잔잔한 물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호를 따서 금호강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신림역입니다. 신림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름의 기차역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앙선에 있는 신림역입니다. 이 겉에 있는 벽화가 참 아름다운 그런 기차역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역 안에 철도 건널목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서 차량들이 막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접근하면은 이 차단봉이 내려오면서 차량 접근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중부내륙 순환열차 오트레인이 이곳을 통과했었는데요. 노선이 바뀌고 나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쪽 신림역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돈 이름을 가진 기차역들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싼 기차역. 이런 역이요? 이런 역은 지하철에 있습니다. 자, 이원역입니다. 경부선 이원역이고요.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이런 두 개가 모이면 이원역. 이원역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그 미국 사령관인 그 제임스 딘 소장이라는 그런 군인이 있었는데 이 소장이 어딘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곳 이원역에서 기관사 한 명이 구출 작전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기관사와 특수부대 부대원들로 이루어진 특별열차가 출발하면서 대전역까지 옮겨가는데요. 대전 현재 하남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그 지점에서 딘 소장을 구출을 하기에 성공했지만 기관사는 적의 총탄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 기관사의 이름이 김재현 기관사라고 합니다. 이곳 이원역에서 출발했다 해서
예, 이곳 인근에 기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한때 뭐 한국을 주름잡았던 새마을 열차가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 열차 모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두 객차로 바뀌어서 장항선으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싼 역, 100원역입니다. 100원짜리 한 입 가져가면 이 역을 살 수 있다는 농담이 들리는 뭐 그런 기차역입니다. 경북선에 있는데요. 네, 저는 밤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밤에 눈이 소복이 내려서 참 분위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이때도 이 시설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은 폐쇄가 되었지만 바로 옆에 시설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싼 기차역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100원 다음. 1,000원. 네, 1,000원 맞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농담도 들리는 기차역입니다. 이곳은 호남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참 기차역 영명판도 옛날 느낌 나는 그런 영명판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스타일은 80년대 스타일입니다. 이곳에는 KTX가 수시로 통과하고 있고요. KTX 무궁화, 새마을 열차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새마을 열차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ITX 새마을 열차만 다니고 있습니다. 자, 경부선 대신역입니다. 대신역 하면은 뭐 남의 일을 대신한다 뭐 이런 그런 단어를 생각하시게 되실 텐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한 증권사 일이 생각나거든요. 대신 증권입니다. 예. 대신역 앞에는 이렇게 도라지밭이 참 있는데요. 도라지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파란 꽃, 하얀 꽃 보면서 참 많은 감성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제 사진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가 참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요. 대신역에 대한 스토리를 앵커 브리핑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다치면 뭐라고 그러죠? 아포하죠? 네, 아포역도 있습니다. 아포역에서는 한때 승차권을 살 수 있는 기차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승차권 발매기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차표를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새마을호 열차가 지속적으로 통과하고 있고 지금은 뭐 물론 새마을호가 다니지 않고 ITX 새마을이 대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화산역입니다. 예, 우려한 바와 다르게 화산 폭발은 하지 않고요. 예, 한자를 보시면은 꽃 화자에 외산자가 되어 있어서 꽃이 많은 동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기차역입니다. 네, 복숭아밭이 참 아름답죠. 이 영천에는 복숭아가 특산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영천이 특산물이 복숭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면은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율동역입니다. 율동역은 이런 신호장으로 처음 개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은행나무가 많이 있어서 참 가을에 가면은 이 아름다운 은행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 건물은 참 멋이 없습니다. 열차가 이렇게 수시로 통과하고 있다가 이 노선은 단선이기 때문에 열차가 간 다음에 비켜주기 위해서 잠시 정차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입하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호남선 노안역입니다. 우리 보통 얼굴이 좀 사가 보인다면 노안이라고 많이 하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다시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역이 됐습니다.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네,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줘야 될 것 같은 청소역입니다.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풀을 청해 고소자를 사용해서 네, 푸른 곳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역입니다. 건물이 참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역입니다. 장항선에서 유일하게 1960년대에 건립된 기차역으로 현재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역도 드라마 촬영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뭐 단편 드라마긴 한데요. 추석 때 잠시 방영을 했던 뭐 아버지 당신의 자리라는 이름의 드라마를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역 군의 대학 승강장은 무척 좁습니다. 열차를 이용하실 때 혹시라도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 좁은 승강장 조심해서 열차를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용궁역입니다. 왠지 토끼가 가서 간을 숨겨가지고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기차역입니다. 용궁역의 이름을 결정했던 이 용궁면이라는 곳은 한때 신라 시대에는 축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기차역입니다. 아니,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고 이제 고려시대 때 용주군이라는 이름으로 고쳤다가 조선시대 때 다시 용궁군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경북 예천. 이곳에서 근처에 그 상강 조막이 있는 그 회룡포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왠지 가서 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승부역입니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름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전쟁의 승패에 따른 그 승부라는 뜻으로 영명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인근 낙동강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승부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름이 승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승부역 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영원이 지었다는 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위에 새겨놨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옮겨 적은 그 기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겨울만 되면 이 눈꽃 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눈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승부를 했으면 결과가 어떤지 봐야죠. 동점역입니다. 뭐 동점이 경기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기차역인데요. 가을이 되면 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기차 뒤로 이 은행나무가 참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백시에 있는 기차역으로 예전에는 퉁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퉁이라는 이름이 옛날에는 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한때 아연이랑 구리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괴롭히는 진상역입니다. 네. 진상역 지금 이런 모습은 보실 수 없습니다. 이 진상역은 고가철로로 이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곳 뒤에 있는 고가철로로 열차가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상역입니다. 이 보시면 고가철로 위로 열차가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상이 반성을 해야죠. 네,
경전선 반성역입니다. 이곳은 현재 이선이 되었기 때문에 자전거 길로 둔갑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들어가서 내부 사정을 한번 봤는데 많이 좀 처참합니다. 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서져 있고 집기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남문산역 그리고 계양역과 마찬가지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상이 반성했으면 이제 뭘 해야 하죠? 양보를 해야 됩니다. 네, 경전선 양보역입니다. 하지만 양보역은 지금 경전선이 2선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러 가실 수는 없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시면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폐역이 되었습니다. 이쪽 보시면 기차가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양보역 건물입니다. 한때는 어엿한 역 건물이 있었는데 부서졌기 때문에 이런 대충 지은 대합실이 역 건물 대신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양보역은 이렇게 벚꽃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한때 저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열차 사진을 찍으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단선철길로 아름다운 양보역 한번. 이쪽은 이제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하고 같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양보역의 마지막 벚꽃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탄옥수 신창원입니다. 이 신창원역은 지금 열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여객열차는 다니지 않고 화물열차만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요. 신창원은 원래 이런 이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창원 무슨 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다가 80년대 이름을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기차역입니다. 한백선에 있는 한백역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한백선이고요. 위쪽에 있는 게 태백선입니다. 사진으로만 보셔도 태백선이 얼마나 높은 노선인지 아마 실감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백역은 1957년 3월 10일에 영업을 개시하기 시작해서 역사도 크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0월 31일에 한백역사가 철거가 되면서 역사를 부서졌는데요. 이것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역사가 없어진 것을 본 주민들이 정말 아주 풍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정선군과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이런 쪽으로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역사를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물은 2008년에 새로 지어지게 된 한백역사 건물입니다. 옛날 사진과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이 기록과 역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를 계기로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국토교통부 같은 주무부처에서도 역 건물 철거를 하기 전에 다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등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차역을 보시겠습니다. 참 기차역이라고 하기도 민망하게 생긴 그런 건물입니다. 영동선 양운역입니다. 이 역은 한때 승부역에서 역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창문을 열고 양원역 인근에 짐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다음에 승부역에서 내린 다음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걸어가서
그 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역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들이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 합치를 보게 됩니다.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역을 직접 짓자. 그래서 여객열차 정차를 시켜보자. 그렇게 의견을 합치해서 만든 것이 양원역입니다. 양원역이 생기고 나서 이제 열차가 하나둘씩 정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3년 4월 12일에 백두대간 협곡역 V트레인이 양원역에 정차를 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원역을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게 하는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한때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간이역이었었는데 관광열차가 정차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도 팔고 뭐 막걸리도 팔고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인자 역사라고도 그런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 역을 경계로 오른쪽은 경상북도 울진군이고 왼쪽에는 경상북도 봉화군입니다. 이 역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두 마을 모두 이름이 원곡마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원곡마을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양원역이 됐습니다. 자, 다음 경전선 옥곡역입니다. 옥곡역은 1968년 2월 8일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했고요. 68년도에 역사 신축을 하였습니다. 이 역을 제가 왜 다루냐 하면은 이석으로 폐역이 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시는 한 단체장이 계셔가지고 이 대표분이 고별 콘서트를 열자. 그래서 그렇게 세력공사와 광양시에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 없어지는데 무슨 우리가 그렇게 거대하게 행사를 하냐 그런 반응이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니까 나도 한번 가서 사연을 내보자 아니면 나도 추억의 물건을 내보자 이런 반응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오공역 고별 콘서트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개최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사생대회도 열었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옥공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콘서트를 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직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도 찍어보고요. 그것을 한번 제가 직접 찍어본 동영상을 보시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연장님이 직접 안내방송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동영상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 점은 양해하시고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옥공면 사무소입니다. 그쪽에서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참 많이 넣어서 추억의 옛날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다른 분들께 공유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옛날 공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서니까 하나 둘셋 옹골대가 서니까 박수. 열차 마지막 출발을 앞두고 이 공야가 잘 있거라라는 외침을 외치면서 열차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하동역에서 열차를 타기 시작해서 육공역까지 기차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육공역으로 마지막 열차가 들어오겠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정차한 다음에 지원주민이 이렇게 마지막 열차를 환송하는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기관사분들에게 꽃다발 전달을 해서 같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게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촬영 세팅을 하고 이렇게 단체사진 마지막 열차를 보내드리면서 코레일을 직접 건의를 내어서 열차 전에서 3분을 하게끔 이렇게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열차가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 올리면서 열차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목동역 마지막으로 지키신 구역장님이에요. 마지막까지 수고했다고 평가를 받고 여기는 강영 시장님이세요. 마지막까지 지키신 목동역장님인데 그동안 끝까지 여러분들 주민의 힘입어서 진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마을 유지분들이 지금까지 옥공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지만은 옥공역은 사라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옥공역은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업을 마치고 이제 불이 꺼지면서 목동역은 폐쇄하겠습니다. 야, 쟤 완전히 역사기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직접 나와서 역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보여드렸고요. 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별변치 않은 강의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네.